여러분, 최근 뉴스에서 45조 원 규모의 파업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였죠? 겉보기엔 그저 흔한 기업의 노사 갈등 같잖아요. 그런데 이 뉴스의 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단순한 파업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상 다가올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청사진이 숨겨져 있거든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오늘 심층 해설에서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려 9만 명의 노동자가 4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하며 파업 버튼을 딱 누른 바로 그날. 어딘가에서는 아주 조용히 속으로 캐제를 부르면 샴페인을 터뜨린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뒤흔들리는 이 긴장감 속에서 과연 누가 비밀스러운 축배를 들었을까요? 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45조 원이라는 숫자부터 좀 객관적으로 짚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45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쉽게 말해서 이 회사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의 무려 1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예전에 삼성이 하만 인터내셔널 인수했을 때 역대급이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거대한 하만을 5번이나 연속으로 살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천문학적인 금액인 거죠. 그런데요, 샴페인을 터뜨린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힌트가 바로 이 잔혹한 계산식에 있습니다. 인간 숙련공 한 명의 평균 연봉이 대략 1억 5,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모양을 한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를 만드는 원가는 3,880만 원 선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인간 한 명 쓸 돈이면 불평불만 없이 24시간 일하는 로봇 4대를 공장에 세울 수 있다는 아주 냉정한 수학적 진실이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조용히 눌린 자본의 계산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업 손실과 로봇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영진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박히고 있는 생각, 사람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노조가 욕심쟁이라거나 사측이 악독하다며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라는 시스템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노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마주할 때마다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통제 가능한 기계 쪽으로 계산기를 두드릴 수밖에 없는 그 구조. 우리는 철저하게 그 구조 자체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샴페인 터트린 주인공,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삼성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조용히 인수하면서 통제력을 쫙 끌어올린 과정을 한번 보세요. 특히 진짜 소름 돋는 타이밍은 2024년 10월 31일입니다. 지분을 대폭 늘리면서 동시에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했거든요. 파업이라는 엄청난 변수가 빵 터지기 직전에 이미 로봇으로의 전환을 완벽하게 준비해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이재용 회장의 10년 청사진입니다. 노조 없는 2030년 자율공장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들어가 보죠.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축, 바로 공장의 두뇌 역할을 하는 에이전틱 AI입니다. 여러분, 이거 과거에 쓰던 단순 반복 매크로 프로그램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냥 목표만 딱 던져주면 돼요. 예를 들어 HBM 수율을 극대화해 라고 지시하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복잡한 변수들을 쫙 계산하고 판단해서 공정을 제어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똑똑하죠? 그럼 이 천재적인 AI가 어디서 훈련을 하느냐?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말 그대로 현실에 있는 공장이랑 100% 똑같이 생긴 가상 공간의 쌍둥이 공장인 거죠. 원래라면 인간 숙련공이 현장에서 10년 넘게 땀 흘리며 쌓아야 할 그 귀한 노하우를요, 이 AI는 가상 공장에서 단 며칠 만에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것도 실제 생산 라인은 단 1초도 안 멈추고 말이죠. 와, 진짜 엄청난 속도 아닌가요? 자, 완벽한 두뇌가 준비됐으니 이제 움직일 몸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사진의 두 번째 축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점검, 물류, 조립, 안전관리까지 다 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게 흥미로운 포인트. 굳이 왜 복잡하고 비싸게 사람 모양으로 만들까요? 이유는 간단하지만 꽤 무섭습니다. 기존 공장이 이미 사람 몸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잖아요. 기계 구조를 뜯어 고칠 필요 없이 사람이 쓰던 도구랑 공간을 로봇이 그대로 물려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 플랜의 시계가 지금 미친 듯이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평택 P4 라인의 첨단 반도체 HBM4 양산 일정이 2027년 초였거든요. 근데 이게 2026년 말로 조용히 3개월이나 앞당겨졌습니다.
파업 위협이 딱 거세지니까 역설적이게도 사람 없이 돌아가는 기계 공장 도입 스케줄은 오히려 확 당겨져 버린 겁니다. 세 번째 파트, 당신의 삶을 뒤흔들 4가지 파도입니다. 이 거시적인 변화가 우리들 거실까지 어떻게 스며드는지 살펴보죠. 솔직히 아까까지만 해도 대기업 공장 얘기네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자본과 기계의 거대한 전환은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경로로 우리 개인의 지갑과 현실을 타격합니다. 일자리, 연금, 부동산, 그리고 국가 경제 체력까지. 이 4가지 톱니바퀴가 어떻게 내 삶을 흔드는지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파도, 이른바 해고 없는 소멸입니다. 2025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 놀랍게도 거의 600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그냥 조용히 증발했어요. 시위하고 난리 나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냐고요? 아니요. 그냥 누군가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나가면 그 자리에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로봇을 쓱 채워넣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두드려야 할 취업의 문 자체가 아예 시멘트벽으로 막히고 있는 셈이죠. 두 번째 파도, 이건 진짜 시한폭탄 같은 문제인데요. 바로 국민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2055년쯤 바닥날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연금 보험료 제일 빵빵하게 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연봉, 대기업 정규직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자리를 연금을 단 1원도 안 내는 기계가 차지한다면? 와, 이 냉혹한 수학 공식이 연금 고갈 타이머의 배속 버튼을 꾹 눌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 부동산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셔야 해요. 예전에 평택이나 화성 아파트값, 상권 다 어땠습니까? 수많은 일자리랑 돈이 몰리면서 막 끌어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무려 5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본과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산기지가 자동화되고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 지역 경제랑 부동산은 당연히 타격을 받겠죠. 자본이 움직이면 우리 집값도 따라 움직이는 게 현실입니다. 네 번째, 국가의 기초 체력인 기술 주권의 위협입니다. 역사는 우리한테 이미 꽤 무서운 경고장을 날린 적이 있어요. 1980년대에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80%나 장악했던 그 잘나가던 일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시죠? 최근에 인텔이 대규모로 사람 자른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 좀 아끼겠다고 사람을, 즉 숙련된 기술 생태계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국가의 기술 주권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만 남고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서 우리가 심각하게 인지해야 할 부분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기계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그럼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당장 투자 시장의 짧은 돈의 흐름부터 냉정하게 짚어볼까요? 자본은 물 같아서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 흐릅니다. 만약 상황이 빨리 타결된다? 그러면 자동화를 쭉쭉 밀어붙이는 로봇이나 AI 부품 회사들, 혹은 현대차 로보틱스 같은 곳으로 돈이 쏠리겠죠. 반대로 갈등이 길어져서 생산에 차질이 생긴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체제를 찾게 되니까 경쟁사나 다른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린 그저 이 흐름을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관찰하면 됩니다. 하지만요, 솔직히 더 중요한 건 결국 우리 개인의 밥그릇, 근본적인 경쟁력이죠. 절대 잊지 마세요. 기계랑 정면 승부로 속도나 효율을 겨루면 우린 100% 집니다. 우린 기계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딱 3가지에 집중해야 해요. 첫째,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속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 둘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끈끈한 신뢰와 교감을 쌓는 것. 그리고 셋째, 남이 던져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뭐야? 하고 백지 상태에서 처음으로 정의하는 능력입니다. 이 3가지가 앞으로 우리 커리어를 지켜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19세기의 노동자들이 기계를 다 때려 부셨던 러다이트 운동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 그 사람들이 단순히 기계가 꼴보기 싫어서 부순 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 새로운 기계 옆에서 우리 인간은 대체 뭘 먹고 살아야 돼? 그 새로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 상황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밀려오는 기계를 무작정 밀어낼 게 아니라 그 옆에 우리 인간의 자리를 아주 영리하게 다시 설계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기계의 미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장 우리 집 거실 앞까지 성큼 다가온 지금, 여러분은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내 삶의 무엇을 가장 먼저 바꾸시겠습니까? 아이의 학원 방향인가요? 텍사스와 평택으로 가는 자산 포트폴리오인가요? 아니면 당장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 본인의 커리어 역량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짓는 진짜 티핑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해설이 여러분께 작지만 의미 있는 통찰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해설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